현재 유동규 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게이트의 아주 키맨이죠. 키맨이 검찰에 긴급 체포돼 갖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지금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유동규가 김만배를 지난해 말에 찾아가서 내 몫을 달라 해가지고 지금 뭐 700억을 달라겠다. 그래서 그 700억을 김만배도 순순히 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실제로 누구냐. 이게 이제 지금 제일 관심사로 떠오르고 또 검찰 수사에서도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로는 등록돼 있는 사람은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이한성 씨죠. 이한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1호에 대해서 유동규도 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1호가 엄청난 수익을 냈거든요. 한 1억 정도 투자해 갖고 지금 1208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낸 거죠. 가장 많은 수익을 지금 가져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호 수익을 과연 김만배 혼자 가져갔겠는데, 지금 화천대유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만배는 자기 원래 화천대유에서도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77억 또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2호는 부인인데 872만 원 투자하고 101억, 3호는 누나인데 872만 원 투자하고 또 101억, 7호도 자기 후배 배모 부장인데 언론사에 같이 있었던 한 1047만 원 투자하고 121억, 이렇게 지금 가져간 거예요. 이것도 과연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1208억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 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인 추론인데, 자, 자기들은 이렇게 엄청난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성남시가 보증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거기 위험 요소는 하나도 없죠. 이재명 지사는 무슨 하이리스크에 하이리턴 그런 데가 제로 리스크예요. 이런 걸 하는데, 그걸 할 때는 끼리끼리 모일 거 아닌가. 이걸 큰 걸 하는데 아무나 우리가 가서 돈 1,000만 원 내게 아니면 1억 내게 넣어주려면 넣어주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내고 떡을 어떻게 갈라먹을지를 이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 이쁘다, 김만배 너 혼자만 먹으라든지 유동규 너 혼자 먹으면 없죠. 그건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카르텔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자기들 몫을 나누고 했을 테니까, 요거는 정말 이 몫을, 이 엄청난 떡 덩어리를 어떤 식으로 갈라먹은지 이거 밝혀내야죠. 그게 이제 제일 관심사인데, 지금 유동규가 그 700억을 요구했고, 김만배도 순순히 그에 응했다는 게 지금 언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유동규가 지난해 말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그 좋은 자리를 가만두고 올 초에 유원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에 있는 돈을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세탁소지. 세탁소.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제 이쪽 배분 자기 몫을 뭐 빼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엄청스러운 돈이 이제 나중에 전부 자기들 분배해가지고 각자 몫으로 갈 때 그게 그냥 드러내놓고 세상 사람 다 보도록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온갖 교묘한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놨겠죠. 근데 이제 검찰이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저는 요새 검찰 대응하는 거 보니까 너무 늑장 대응하면서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가 700억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에는 과거 문화일보 보도랑 보면은 유동규가 이재명 캠프에 일을 하는 걸로, 되게 그런 자금 관리하는 사람들은 캠프 출입을 안 합니다.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아이고 뭐 저기 캠프 사람 아니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700억을 다 먹었겠느냐? 유동규는 바로 그 기본 설계를 한 사람이 이재명이 내가 다 설계했다. 유동규는 거기를 실행하는 사람, 집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한 사람이 얼마 돈 먹는 걸 뻔히 알고 대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 뭐 유세단이고 지원단 만들고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유동규가 700억을 다 먹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뭐냐면 이제 그렇다고 이 후보가 직접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법정 그 돈 이외에 법정 선거 자금 이외에 돈을 후보가 자기 우리나라에서는 그 쓸 수가 없게 돼 있거든. 예. 그럼 다른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죠. 후보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측근인 유동규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요. 사실 뭐 전에 민간이 독식하려는 거 내가 다시 그걸 공공 뭐 사업으로 끌어와 가지고 내가 설계해서 했다잖아요. 예. 설계해서 해서 그 설계해 가지고 사업의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같은데 그래놓고 난 내 측근 아니다. 그럼 내 측근 아니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또 보도를 보면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장을 했던데 이 정진상이라고 경기도 정책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이 사람도 무슨 늘공이 아니고 어공이에요. 어공. 어쩌다 공무원된 사람은 어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캠프에 비서실 부실장을 하고 있는 좌동규 우진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핵심 측근이고 또 김용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도 지금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유동규, 김만배 이 네 사람이 돈의 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동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사실상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을 대리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겠죠. 이재명이가 어떻게 맨날 그 유동규랑 전화하고 뭐 그렇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이 사람이 아주 오래 전부터 대변인도 하면서 이재명의 또 핵심 측근이고 유동규, 김만배 이 사람들이 핵심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뭐 정영학 회계사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을 남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디벨로퍼예요. 거기에 뭐 같이 돈도 투자하고 또 땅 지분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끼워가지고 같이 공영과 민영을 혼합한 데 쓴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네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돈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머리하고 배경하고 가지고 이제 그 큰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지사도 나하고 관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설계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을 그럼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 넣을 겁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 줄기가 천화동인의 1호 거기에 대표가 이한성이 아닙니까? 이한성 대표. 예.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화영 전 의원 17대 의원이죠. 지금은 킨텍스 사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과 또 이해찬이를 연결해 준 사람입니다. 이해찬의 보좌관도 하고 이해찬이 아주 또 핵심 측근이기도 해요. 경기도지사도 지냈죠. 그런데 그 보좌관을 한 사람이 화천대유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화천대유 1호가 천하대유 1호가 이한성 거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한성이가 거기가 있겠느냐? 관리하러 간 거 아니냐? 지분 관리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의원은 경기지사 캠프 때 그때 선대본부장 있잖아. 그다음에 바로 평화부지사로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지사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렇죠. 측근 중에 측근이고 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 민간인 출신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국회의원 바지를 달았던 사람이고 그 후에도 국회의원이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금배지를 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한성이, 나는 이한성이하고 10년 전부터는 지금 뭐 끊어졌어. 연락 끊어졌어. 이랬거든. 예. 오리발을 탁 내밀었죠. 난 그 사람 잘 몰라. 옛날에는 좀 알았는데, 몰라. 요즘은 뭐 한 10년 동안 연락도 없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연락이 없는 게 아니라, 이화영 씨가 만든 그야말로 페이퍼 캠페인에, 예. 사내이사로, 그 이화영 대표, 그 밑에 사내이사, 유일한 사내이사로 이한성. 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4년 전까지 같이 해왔던 거 아닙니까? 2017년에 해산될 때까지 같이 해왔는데 모를 수가 없죠. 만들 때도 거기다 사내이사를 올리려면은 아니 도장 찍고 다 해야지. 말로 사내이사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해산될 때도 다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화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증거를 들이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딱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 면목동에 동로 컨설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2008년도에 그 후에 2017년까지 이화영, 이한성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사내이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를 수가 없고 이 두 사람은 성균관 때 1년 선후배 관계로 과거에 평화민주당 이동근 의원의 보좌관도 같이 했고 그래서 한 사람은 또 옮겨가지고 이상수 의원이라고 원내대표도 하신 분이 있잖아요. 과거에 원내총무도. 그 밑에 보좌관에다가 그 중량구 갑에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둘이는 성대에서부터 운동권 동지예요. 그런데 서로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딱 시치미를 떼는 것은 뭘 감추는 사람이 도둑놈이라다. 맞아. 그런 뭐 경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에 이제 동로 컨설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2012년에 강원도로 갔는데 네. 소재지를 강원도 동해로 옮겼는데 그때도 똑같이 갔거든. 그건 뭐 이게 각별한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화영 의원이 무조건 부인하고 보자 해서 했는데 아무리 부인해도 뒤에 꼬리가 다 그래서 예.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천화동인의 1호 주인이 김만배도 지분이 있고 유동규도 지분이 있고 지금 이한성도 누군가의 차명이든 그 관리를 하러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추측 아닙니까? 그리고 거액인 1208억 원을 한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한 사람도 있고 또 위에다 또 받쳐야 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1208억 원을 큰 떡을 한 3분 정도 해서 나눠 먹은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하고 나머지 요 김만배로 갔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만배고 뭐 누구가 전부 여기 들어가 있었던 사람 전부는 어떤 그야말로 큰 조직에 조직에 전부 들어가서 하나 조각이 아닐까.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은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전체를 별이를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전체 별이를 쥐고 있는 사람 누구야? 그게 뻔한 거죠. 그것만 밝히면 되는데 검찰이든 뭐든 아니 근데 저는 요즘 그것이 핵심인데 지금 모든 그 똥포를 곽상도한테 다 차버린 거예요. 50억 먹었다고. 곽상도 씨도 참 근데 이제 저는 또 의심되는 게 하나가 이렇게 온통 이 난리 사실은 개발 사업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스러운 이익이 말이죠 특정 몇 사람한테 그냥 한 입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일찍 역사상 없었거든.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수사를 철저히 하라든지, 진실을 밝혀내라든지. 우리 대통령님은 김정은한테만 꽂혀가지고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 안 집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문재인 얘기해봤자 할 거리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호는 부인이라고, 뭐 어머니라고도 하지만 아니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100억 원을 그냥 준 거예요. 3호는 누나예요. 그 다음에 7호, 배모 씨라고 머니투데이 그 법조 후임 이제 팀장이 뭐, 한 1,000여만 원 넣고 120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돈들을 진짜 이 사람들이 가져갔겠느냐, 다.
일부 뭐 또 조금 뛰어갈 수 있었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누군가가 실질적인 실소유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3호 누나가 지금 최근에 논란을 빚은 윤석열 부친 윤기중 씨의 연희동 집을 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1억 원이나 돈이 있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왜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그 집을 샀느냐 이런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은행 돈을 빌려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1억을 이렇게 배당을 받았다면 현금이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거기 뭐 19억 주고 샀다는데 왜 그랬겠느냐? 그러면 이 101억 원이 자기가 혼자 쓸 돈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2, 3, 7호도 실제적으로는 그 중에 실소유주는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꼬리들이 지금 우리같이 상식적으로 그동안 나온 자료들을 보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이걸 추궁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심부름하고 돈 심부름 해준 사람들이냐 아니면 정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돈이냐 이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는데 아무리 뭐 회사 후배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냥 이름 하나 얹었다고 해서 100억 이상의 그 수익을 내도록 해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세의 구조를 만든다는 게 정말 잘못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설계가 있지 않느냐.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뭐 그 신문사 후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이름을 넣고 해가지고 거기 일정한 몫을 받기로 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도 가능한데 어쨌든 이거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위에서 눈 부라리고 저렇게 꽉 막고 있으니까 숨통이 안 트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 검찰도 지금 눈치 보는 자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눈치 보느라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특검을 하자 이런 민주당에서 하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자기들이 정말 이재명 지사의 그 결백을 믿는다면 그렇죠. 당연히. 자기들은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지사의 결백을 못 믿고 있다는 얘기야. 저거 이러다 나중에 일 터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특검을 못하고 결사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장동 관련자들 지금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증인 한 명 채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해야 되는데 거기에 삐끗해가지고 진실을 얘기해버리면 난리 나버리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도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기회에 만들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철저히 믿는다. 그 능력을. 이러면 그 특검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줘야지. 아니면 의심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